네, 안녕하세요. 오늘 GraphQL 서버리스 서비스 개발기를 발표하게 된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GraphQL을 도입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검토 단계이신 분도 혹시 계실까요? 생각보다 많으시네. 혹시 지금 쓰고 있다? 네. 예상만큼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GraphQL 관심 있어 하시는데 도입하기에는 뭔가 좀 어, 할까 말까 고려 대상이 되죠. 저도 이제 그랬었고 그거를 도입해본 경험을 오늘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퓨처웍스라는 회사에서 콜라보 소개 서비스인 솔닷을 개발한 이제 백엔드 개발자였고요. 이제 앱스토어에서 라이프스타일 1위를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두 이제 서버리스에서 혼자 구현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발표할 내용 대부분 솔닷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이 줄을 이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바로가기라는 회사에서 멋쟁이 사자들이라는 이제 회사와 거의 공동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차세대 교육 플랫폼을 이제 개발 중이고 내년에 아마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발 경력이 1년이 막 넘은 신입이고요. 그 다음에 솔닷이 제 첫 서비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낀 이제 GraphQL의 장단점, 그 다음에 GraphQL을 이제 람다에서 서비싱을 하는, 참고로 이제 앱싱크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일부 사용을 했지만은 메인이 되는 코어 프로젝트들에서는 모두 이제 자체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장고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서버리스로 이제 확장하면서 겪은 문제들과 해결법들을 이제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raphQL 장점입니다. 지금 한번 검토하신 분들 대부분 생각하실 건데요. 제일 이제 찬란한 희망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 고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n+1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네, 모든 요청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변경에 따른 단순한 이제 API 작업들을 이제 안 해도 된다. 알아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다 한다. 그 다음에 GitHub API도 차세대 이제 버전 4는 GraphQL로 된다더라. 유지 보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기능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여러 이유로 도입을 고려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 적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일단 유연함, 그다음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쿼리입니다. 사실 레스트로도 가능은 한데 GraphQL만처럼 원만하게 가능은 힘들고요. 먼저 이제 유연함은 사실 저한테 가장 큰 효과를 준 것이었는데요. 보통 서비스에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이제 변하게 되고 사용자의 의중에 따라서 디자인도 정말로 급변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미지를 메인에 팍 띄웠다가 근데 이게 시시하다 해서 여러 이미지를 또 나눠서 띄우고 그런 거를 디자이너는 그냥 막 하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본인의 이제 업무시니까.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원래 이미지 하나였는데 갑자기 리스트로 보내달라 하고 근데 또 이제 며칠 지나서 안 쓰겠다 하고 그러면 이제 피곤도 하고 내가 이 작업을 왜 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리 API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레스트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자연스럽게 디자이너가 변경하면은 클라이언트가 그거 갖고 얘기하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에게 백엔드 개발자한테 이래저래 해주세요 하고 제가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점 하나를 표시했는데 그게 그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능이다 하면은 사실 서버에서는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건 좀 빼다면 안 되겠냐, 다음에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제 소통 비용이 당연히 이제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순 사실 작업들이 반복이 되면서 새 기능은 이제 뒤로 밀려지고 그런데 이제 도입 후에는 정말 새 기능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선에서 모든 소통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출시 직전에 QA 할 때 디자인 이거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니면
이게 돼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소통 비용이 없어지는 거에 제가 온전히 새로운 기능의 개발에 이제 충실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능들이 개발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원래 클라이언트 개발자 분들께서는 원래는 이제 서버 개발자가 레스토로 API 다 짜주면은 뭐 스웨거 문서 보고 이렇게 꺼냈으면 되겠다 하고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이제 쓰시다가 그걸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원만한 관계 유지를 잘만 한다면은 이 유연함이 정말 강력하게 실제 서비스 개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을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시작 같은 경우는 사실 강타입이 GraphQL이 이제 강타입이 가지는 장점이자 뭐 단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노드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크리에이트에 업데이트에 네임, 아이디 정말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프로필 이미지 쓸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이미 이전에 했던 스키마로 쿼리 요청도 하고 하지만 제가 새로운 걸로 이제 적용을 시키고 배포를 한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따로 뭐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맞춰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변경을 꼭 해야 된다는 작업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타입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필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물론 이건 레스트도 마찬가지죠. 않는다면은 호환성 문제가 당연히 없고 다만 레스트와의 차이는 레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저렇게 필드를 새로 넣어놨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안 꺼냈으니까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계속 저 안 쓰는 자료가 계속 요청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비효율적이겠죠. 근데 GraphQL은 제가 저렇게 추가해 놓는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요청만 안 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일정 관리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강타입만 잘 유지만 한다면은 호환성 문제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필드 타입은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딱 한 번 버저닝 원래 이제 GraphQL은 버저닝을 하지 말라가 기본이고요. 다만 저는 처음에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 릴레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페이지네이션 처리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시점에서 뭐 브랜드가 계속 쌓이는데 처음에는 뭐 한 30개 되겠어 콜라보 하는 게 그래서 안이하게 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막 한 300개 되는데도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300개 한 번에 받아와요. 근데 제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릴레이를 딱 한 번 버저닝으로 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플랫폼을 원래 iOS에서 뭐 웹, 안드로이드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버저닝을 한 적도 없고 원래 API 그대로 사용을 해서 서비스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플랫폼별로도 따로 제가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릴레이나 유니온 타입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확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이나믹한 쿼리 요청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의 본문 내용을 이제 다 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디테일의 스트링을 다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디테일에 HTML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인 텍스트 일반 형식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 텍스트 말고 타입이라는 속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타입은 빼고 저렇게만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내용을 요청을 한다 하면 디테일에 텍스트만 요청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막 요약본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전체 내용 말고 한 앞에 한 줄, 두 줄 정도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편인데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 디테일 쿼리에다가 리졸버로 이제 리미트라는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 받은 걸로 커스텀한 연산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시면 디테일을 이제 두 번 사용했죠. 이게 얼라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받고 싶은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형식으로 오는데 키값이 중복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런 뭐 이유에서 탄생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만약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나는 이거 서머리로 받고 싶어 하면은 서머리 하고 저렇게 하면은 딱 서머니로 저 응답값이 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커스텀해서 이제 이름을 막 컨트롤할 수가 있고, 서버는 사실 그거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걸 요청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원래 디테일이라는 텍스트에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5글자만 잘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하게 사용했을 때는 그 가치가 정말 큰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이벤트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이건 이제 릴레이가 적용된 거고요. 첫 번째 이미지의 이제 리사이징과 크롭한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온더플라이 방식으로 이미지를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 리사이즈 위 40이라고 하면은 서버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리사이징해서 40 이제 가로가 40으로 맞춰서 리사이징한 URL을 던져줍니다. 실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GraphQL 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40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만약 모자이크를 구성하고 싶다면은 뭐 80도 요청하고, 뭐 크롭도 요청을 해서 뭐 맘대로 요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온더프라이드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같은 쿼리를 날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이제 필요한 것만 갖다 쓰면 되고, 아까 온더플라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 이미지 URL에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실제로 썸네일이 생성이 되거나 혹은 그 썸네일 생성해서 캐싱된 거를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CDN에 태워서. 그래서 만약에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플랫폼마다 당연히 이제 이미지 사이즈는 다르겠죠. iOS는 뭐 곱하기 3이고 안드로이드는 기기마다 다를 거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동적으로 그때그때 항상 바꿀 수가 있고요, 값을. 그리고 저거에 대한 서버 뭐 비용 부담, 예를 들어서 썸네일 된 이미지를 저장한다거나, 사실 바로 만들어서 CDN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S3 저장 비용도 안 듭니다. CDN 저장 비용은 무료거든요. 요청당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비용도 안 나가고 속도도, 저 온더프라이 서비스 역시도 이제 람다로 구성을 했는데 속도도 전혀 늦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 리사이즈 저거는 꼭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미지를 사용한 데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면은 어디에서든 다 쓸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잘 만든 쿼리 하나 정말로 열 API 부럽지도 않고요. 네, 저거 하나 때문에 사실 모든 플랫폼을 다 커버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레스트로도 저게 가능하다고 하신 분 당연히 있지만은, 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요청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효율성도 이제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GraphQL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커스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문 요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미지 리사이징처럼 DB에 직접적으로 요청 없이 그냥 서버 단에서 연상 가능한 것들 위주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쿼리들의 인자값을 일단은 뭐 상속받거나 그게 사실 힘들고요. 가능은 하지만은 구현하니까 매우 까다롭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가면 오히려 재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작지만 강한 쿼리들을 몇 개라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되게 많이 재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지요. 네, 흔히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레스트로도 되는데 하시는 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막 요청을 막 날려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됩니다. 원만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가 당연히 없죠. 저도 검색하면은 다 영어로 뜨고 영어도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서먹한 관계가 많이 유지가 돼요. 클라이언트 개발자 정말 열의 있게 참여하지 않는 이상, 저도 처음에 클라이언트 개발자 합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클라이언트 개발자분이 느끼시기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도 하고 그런 소통 비용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네.
그리고 이제 뭐 페북 API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GraphQL 같은 REST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 쿼리의 최적화가 SQL 쿼리 최적화가 굉장히 제한되고, 그런 이제 현실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네이션의 어려움인데요. 원래 기본 GraphQL은 페이지네이션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커스텀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규격화 시킨 게 이제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는 페이지네이션 처리를 정말 쉽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랑 라스트 인자를 필수로 두고, 그 다음에 최대 요청자 수를 이제 제한을 하면은 거의 레스트와 똑같은 수준이 이제 뭐 목록 제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정말로 모든 리스트를 다 불러올 수 있는 막강한 공원을 줘버리기 때문에 꼭 릴레이를 도입을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리스트가 계속 아이템들이 계속 늘어나는 항목이다 했을 때는 이와 유사한 제한 조치를 꼭 하셔야지 나중에 서버 터지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레스트 대비해서 SQL 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한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에 동반해서 쿼리를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바로 말씀.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답은 SQL은 전부 다 캐싱을 하자. 캐싱을 하면 어차피 캐시 서버에서 갖고 오니까는 DB에 부담이 없고 서비스도 이제 빠르게 된다. 그러면서도 아까 강력한 쿼리들을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생은 실전이죠. 실제로 캐시를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원래 일반 서버리스는 다 이런 패턴을 가지는데요. 뭐 CDN 붙고 API 게이트에 이제 람다 붙어서 자료 저장은 이제 S3, 정적인 파일들은 다 S3 하고 DB는 이제 RDS 붙이고, 보통 이런 패턴이 일반적이고요. GraphQL 역시 다를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REST랑 비교했을 때 SQL 요청이 한 번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SQL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해결할 거는 이제 캐시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서버를 운영하기는 아무래도 유지 보수의 부담이 있어서 그냥 엘라스틱 캐시를 이제 사용하자 했는데, 제가 이제 신입이어서 몰랐는데 엘라스틱 캐시는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프라이빗 서브넷에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VPC도 람다가 이제 VPC 안에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 그래서 람다를 이제 VPC 프라이빗 서브넷에 넣어봤습니다. 넣고 이때는 큰 느낌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캐싱도 적용을 해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캐싱도 적용하고, 로컬에서는 캐시를 붙였을 때 그 성능 차이가 10배 이상 났었거든요. 캐싱을 쓴 것과 안 쓴 거의 차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해결했다. 이제 나는 마음껏 뭐 쿼리 만들면서 서비스 개발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첫 요청을 보내봤는데 속도가 캐시 도입 전보다 굉장히 느린 겁니다. 1초, 2초, 3초, 그래서 한 10초가 넘어가서 겨우 이제 응답이 오고, 그래서 정말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캐시가 문제인가 한데 뭐 응답은 돌아오니까는 캐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엑스레이로 이제 이미 초기화된 시점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는 뜻밖에도 파이썬 람다에도 콜스타트가 존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파이썬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이제 VPC에 넣었는데 원래 람다 같은 경우는 AWS에서 관리하는 풀 안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따로 이런 IP를 붙이거나 그런 문제가 사실 없는데, VPC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IP를 딱 제한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VPC ENI에서 IP를 할당해버리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해서 7에서 8초 정도의 콜드 스타트가 발생했고, 요거는 사실 언어와 상관없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사실 콜드 스타트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VPC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남들 이제 뭐 자바 콜드 스타트 너무 크다 그런데 파이썬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기 때문에 와 좋다 짱짱맨 하고 있다가는
불빛이 들어왔는데 캐시는 써야겠고 실서비스가 캐시 없이는 돌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방법을 찾다가 뭐 구글링도 하고 AWS KRUG, 뭐 빙글이나 여러 엔지니어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지금 보시는 여기 새로운 람다가 뜨는 시점에서만 발생한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실제로 막 제가 한 건 아니고 원래 이런 해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밍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죽지 않는 불사진이죠. 계속 람다를 안 죽이면은 코드 스타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4분에서 5분마다 요청이 없을 때 이제 죽어버리고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면은 다시 도커를 띄우는 형식인데, 계속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밍 서비스를 따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해서 클라우드 와치가 4분마다 람다를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 워밍용 람다에서 API 서버에다가 뭐 시간대별로 다르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대는 이제 적으니까는 동시에 람다를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해서 2개 정도만 동시에 요청을 날리고, 피크 시간대에는 한 20개 정도의 람다가 동시에 띄워놓으면은 한 3,000명 이상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20개씩 람다를 동시에 요청을 해서 계속 살려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비용이 쌉니다. EC2보다 압도적으로 싸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SNS로 그룹핑 푸시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SNS는 너무 푸시를 잘해줘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싹 날려버립니다. 한 2,000명, 3,000명 상관없이 동시에 다 날려보다 보니까는 푸시 누르는 순간 3,0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고, 당연히 이제 람다는 동시에 3,000개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워밍이 그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그 푸시를 보내기 직전에 저는 이제 핫 워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푸시 보내기 바로 직전에 또 별도의 워밍을 돌려서 요청을 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SQS 람다 트리거 이제 출시하자마자 바로 푸시 서비스를 별도로 이제 구현을 해서 푸시를 100개씩 뭐 1초 단위로 나눠서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실 그 같은 앱을 내 옆자리에서 쓰진 않는 이상은 모르거든요. 내가 한 1분 늦게 받았는지 5분 늦게 받았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개 단위로 일주일씩 딜레이를 줘서 트래픽 자체를 이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핫 워밍이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정화 작업을 한 직후에 라이프스타일 앱스토어에서 피처링이 돼서 라이프스타일 1위도 찍고 뭐 전체 한 43위까지도 찍고 했었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트래픽을 DB 같은 경우는 T2 스몰, 그다음에 캐시는 T2 마이크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가 서버리스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이런 피크 시점에서 제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그래픽 큐어 자체는 마음껏 쿼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덕션에 썼을 때는 레스트처럼 쓰는 것만 씁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캐싱을 하더라도 막 파편화가 되지 않고요. 정말로 레스트 거의 수준으로 캐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막 생각보다 캐싱이 너무 파편화되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레스트 대비에 요청 대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람다 같은 경우에는 뭐 5분짜리를 처리를 하더라도 5번에 나눠서 1분씩 처리하는 거랑 한 번에 5분을 처리하는 거랑 한 번에 5분 처리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요청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용적인 절감이 있죠. 요거는 사실 서버리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람다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QL 최적화를 또 못하는 건 아닙니다. 레스트처럼 만약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정적인 쿼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요구를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보니까는 레스트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은 레스트만 가능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GraphQL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의 뎁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n+1 쿼리를 서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날 쿼리에 대한 이제 성능 이슈, 너무 자잘한 것들을 다 캐싱을 태워버리니까 그런 이제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합리적인 트레이드 오프였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돈이면 아무래도 스케일업 할 때 DB보다 캐시가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